다른 애들을 봤을 때 매일 맛있는 거 먹거나 선천적으로 안 찌거나 아니면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예 먹질 않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냥 부러운 거예요. 반대로 나는 물만 먹어도 찌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이어트 하는데 왜 안 빠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인 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살이 잘 안 빠진다 싶으면 점검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요, 다이어트를 하더니 반쪽이 돼서 온 거예요. 너무 부러웠죠. 그래서 뭐 먹고 뺐냐 물어보니까 그냥 처먹지 마. 나 하루에 계란 3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의지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결국엔 갑상선 저하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잘 찌게 된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저칼로리 식단을 몇 개월이나 했어요. 하루에 계란 3개 먹는다니, 샐러드만 먹는다니 이런 거요. 이 친구들은 거의 귀화 식단을 하고 있었고 결국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박살이 난 거죠. 너무 심해져서 갑상선 저하증까지 온 친구도 있었고요. 몸도 되게 차가워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갑상선까지 손상된 이야기였고요. 저를 포함한 보통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저칼로리로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진짜 살이 잘 빠지거든요. 왜냐면 몸이 그걸 한 번도 안 겪어봤어. 이렇게 처음엔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린 잘 못하죠.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요가 옵니다. 그럼 살쪘다. 이제 다시 살을 빼려고 하죠. 그땐 살 쉽게 뺐으니까 금방 빼겠다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죠. 하지만 네, 어려울 거예요. 왜냐? 또 저칼로리로 살을 빼려고 하면 이제 몸도 아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주인 살 뺀다. 이제 음식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 아껴 써야지. 이렇게. 기초 대사량을 낮추게 되고 살이 안 빠집니다. 우리도 지금 폰 배터리 없는데 집 가려면 한참 멀었다. 그러면 절약 모드 하잖아요. 몸도 절약 모드가 됩니다. 처음 폰 샀을 때 폰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를 때 절약 모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폰이 이제 꺼지겠네? 이거를 안 이후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다? 충전기도 없다? 이러면 절약 모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계속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다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르티솔의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급락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된다. 인 거죠. 그럼 이미 나는 살이 안 빠진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 친구 다시 데려올게요. 얘는 살 뺀다고 식이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게다가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절대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학교를 다녔지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요.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지고 갑상선 수치 내려가고 이 두 개가 기초 대사량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의 수치 조절,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제 챙겨줘야 돼요. 첫 번째, 수면. 규칙적인 양질의 수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때 살이 잘 빠진대요. 두 번째, 운동.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스트레스에도 좋기 때문이에요. 결국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한 요소인 거죠. 저는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 먹어줘야 하는 건 요오드,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줄여야 되는 거는 슬프게도 카페인이에요. 이 책에서 카페인은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들었을 때 답이 없지 않나요? 그럼 살 빼야 되는데 어떻게 살 빼야 되냐?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를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리는데요. 내 뱃살, 내 지방이 많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하루에 몇 번씩 먹는다는 건요. 이 내 지방을 꺼내서 쓰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만들어서 내 몸에 붙인다, 저장하는 모드인 거거든요. 이런 거죠. 지방을 꺼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음식도 진짜 조금만 넣어줘. 그럼 몸이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절약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탄고지를 하면 지방을 꺼내서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또 지방을 충분히 먹으니까 포만감이 지속되고 그럼 안 먹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으로 내 지방을 충분히 꺼내 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즉 지방을 쓰는 모드로 만들어 놓고 지방을 쓰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호르몬적인 메커니즘이라서 내 의지가 크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 심지어 많이 먹는데 또 살은 찌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제 친구처럼 의지도 강하지 않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계속 실패하고 결국에는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러다가 저탄고지를 하게 됐죠. 식욕이 안정이 되고 여전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져서 신기해요.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실패 그만하시고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에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방금 말한 것들 꼭 챙겨주시고요.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